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요새만 같으면 그죠? 할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가의 편은 하나도 없다. 경제 기사나 경제 방송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SNS텍 반도체 소부장 관련 주식입니다. 준비가 가장 잘 된 국내 EUV 소재 업체죠.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사실 반도체 소부장 중에 몇 종목 안 되거든요. 이렇게 시세를 낸 종목이 SNS텍, 파크시스템, 넥스틴 뭐 이런 몇몇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자, 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 이야기를 여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4월 18일 날 SK증권에서 리포트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다. 많이 좋다. 그죠? 자, 그런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도 약세를 보였지만 장대 음봉을 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기관, 투신 중심, 연기금 중심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증권사에서 리포트, 그죠? 그리고 경제 기사, 호재성 뉴스든 악재성 뉴스든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된다. 그죠? 단기적으로는 그 주식이 그 호재성 이야기나 악재성 이야기를 이미 주가에 반영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펀더멘탈과 수급과 그리고 그 주식과 관련된 투자 심리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시장 그리고 섹터 움직임 이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하죠. 자, 미국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보면 알쏭달쏭합니다. 그죠? 3월 달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4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주택도 괜찮았고 그죠? 그래서 4월 지표의 반등 그 흐름이 진행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충격은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파란색이 ISM 제조업 지수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 엠파이어 이 제조업 지수는 또 올라가는 혼조권이라는 거죠. 또 거기에 미국 경기 사이클의 중요한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인 주택 경기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쏭달쏭하다. 알쏭달쏭한 가운데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어제는 시간외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돼서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0.5% 내외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내일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미 가격 인하를 통해서 수익성과 관련된 의문 그 부분을 한번 점검받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모건스탠리와 ASML 리서치 각계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도록 하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겉은 뜨거운데 속은 데워지지 않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년 동기 GDP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4.5%로 시장 예상치 0.5%보다는 좋게 나왔어요. 소매 판매도 양호하게 나오고 그런데 소매 판매가 양호한 부분은 자동차 판매가 양호한
부분 그 정도였고 정작 생산이나 투자, 이 실물 경제 정상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한번 차트로 보도록 하죠. 자, 중국에서 이 파란색 비제조업 PMI 지수는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죠. 반면에 중국 소매 판매는 애게, 그죠? 기대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자, 반면 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블룸버그에서 중국의 지방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로 봤을 때 한 2,339조 정도의 이 SOC 투자 이 흐름이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물 지표 부분은 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격정의 벽을 타고 연초 이후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상승을 했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도 15%, 그죠? 유로스탁도 15% 내외, 그리고 우리 시장의 코스피도 15%, 그런데 코스닥은 3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타 다른 나라들 보면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죠? 우리나라 코스닥만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더블 스코어로. 자, 그런데 코스닥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그죠? 우리나라 글로벌 전 세계 시장에서 하이니켈 양극재, 대한민국 양극재의 중심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할 거 없이 2차 전지 주도 섹터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률이 이렇게 높게 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스피 연중 최고치의 기술적 강세장이 오느냐 안 오느냐. 아까 이야기했었던 해외 시장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올해 외국인의 월별 순매수 현황입니다. 1월 달에 6조 3,700억을 외국인이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2월, 3월, 4월 강도는 조금 약해졌지만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화학, 디스플레이, 에너지, IT 가전, 기계가 최근 1개월 주요 수익률에 달성을 했다. 그런데 이런 기사 내용, 이 부분은 이제 그 기사 내용인데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화학업종이 대한유화가 많이 올라오고 롯데케미칼이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다. 그죠? 반면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섹터 구분이 좀 빨리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그리고 하다못해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IT로 분류돼 있고, 그죠? 이렇게 분류 방식이 상당히 난해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화학업종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오해 살 수 있는 기사 내용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2차 전지는 끌었고 그리고 반도체가 바닥을 잡아줬고 그런 가운데에서 낙폭과대 순환매가 일부 진행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저는 순환매라는 말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식에 2차 전지가 세게 올라가니까 그죠? 그 밸류의 일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반등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죠? 실적이나 성장 흐름이 없으면 그것은 잠시 올랐다가 마는 겁니다. 그죠? 사실, 서학개미들이 지금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죠. 우리나라 고객예탁 자산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탐욕을 부리면서 신용의 잔고가 이 10조가 넘어가는 10조 3천억 정도를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2월 8일 날 이 외국인 지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2월 1일 날 여러분들께 2차 전지 주도 섹터가 출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 증권사가 코스피가 기술적을 반등을 하게 되면 12.5배, PER 기준 12.5배를 넘어서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글로벌 시장의 탑인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의 멀티플을 높게 줘야 되는 상황. 그렇다면 과거의 잣대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 산업의 지형도가 바뀌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가치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계속 오를 수 있겠느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지금 저는 경기 민감주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수익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에서 논쟁을 펼치고 있고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의 입김에 따라서 나비 효과가 진행되는 과정의 가장 큰 부분이 긴축 그리고 그 속에서 경기 침체, 물가 불안 이 세 가지 부분이 좌지우지하잖아요. 1974년 이후 9번의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는데 그 금리 인상의 마지막 달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경우가 3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많이 떨어진 적도 있어요. 3개월에 26% 떨어진 적도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는 항상 경기 침체를 수반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수반되지 않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 뭐예요?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 이후에는 주가는 올라왔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죠? 앞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지 않고 연착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야 글로벌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면 왜 지금 확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냐면 중요한 건 미국의 소매 판매 부분에 있어서 그죠? 미국의 소매 판매는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향후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은 60%를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침체 우려가 증폭되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 지수라든지 요 갈색 부분, 그죠? 그리고 고용 지표와 관련된 실업률 이런 부분은 양호하다는 겁니다. 왜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장을 못 보기 때문에 이야기 아닌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실리콘밸리 은행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절대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죠? 금융위기로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할 수 있고 더 올라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그죠? 그런데 무슨 게 우려되는 거냐면 이제는 FOMC 회의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긴축을 더 세게 한다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5월 달 어제 연방은행 총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엄청나게 해댔습니다. 그죠? 5.75%까지 올려야 되느니 마느니. 그죠? 노이즈 이번 주 내내 다음 주까지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런데 0.25bp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하는 게 마무리된다면 연착륙 가능성의 미국 경기를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는 더 올라가지만 그죠? 추가적으로 이 물가 불안 지금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하락하다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전달보다 4.6% 정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여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긴축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그죠? 물가에 대한 불안 때문에 더 강력한 긴축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그죠?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된다. 자,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 10월 27일부터 대한민국 양극재 성장성을 의심하지 마셔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것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IRA 시행과 CRMA 논의는 핵심 자원 경제 안보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 리튬 주요 재련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악마는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 이 날입니다. 그죠? 이 에코프로가 82만 원을 찍었던 날 4월 11일 하나증권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수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종목 부분을 21만 원대 카카오와 비교드리면서 그리고 38만 원대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너무 싸다 아직도. 그죠? 그런데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그죠? 그러니까 82만 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을 궁극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다. 환율도 지금 1320원대 내외에서 1200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최근에 없을 정도로. 그죠? 그런데 1200원으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치 산정에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주일은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리튬의 이 광산 부분이나 염호에서 개발하는 그래서 재련과 정련을 하는 쪽 부분에 있어서의 영업이익률은 30%대에서 70%대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이노베이션의 작년도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5%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리포트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 오류는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보게 되면 그죠? 상승하고 나서 기술적 조정, 그죠? 최고점 대비 38%, 그죠? 3분의 1의 조정. 그 라인 부분까지는 충분히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도 섹터 부분은 끊임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 암만 좋은 주식도 직선으로 올라가는 주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강력한 2차 전지 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2주 전부터 투자와 매매를 병행하면서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2차 전지가 좋다라고 해서 사기만 하면 여러분들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냅니까? 떨어지면 계속 살 수 있게? 그것을 보완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과 수급을 통해서 결정 짓는 겁니다. 보완하는 거예요. 펀더멘털하고. 그런데 차트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 주식이 좋다. 무조건 그 섹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매수 타이밍은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과 또 높은 가격에서 매도할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 잡을 겁니까? 제가 실수도 인정하고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을 애청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사실 4월 11일 날 에코프로가 고점 징후가 있었고 리포트가 나왔고 단기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32만 원 부분에서 이익 실현했다고 여러분들께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2만 원부터 그죠? 하락해서 그 다음 날 급락을 했죠. 다시 살 가격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원님들이 28만 6,500원에서 30만 원까지 다시 샀습니다. 물론 이 라인 부분에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 이 이유를 왜 하냐면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이익 실현했다 이런 말씀도 매수했다라는 말씀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게 한계죠. 그죠? 다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포스코 퓨처엠과 관련된 부분을 기존 30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월 초까지 대부분의 증권사가 포스코 퓨처엠, 그죠? 포스코 케미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력하게
주도 섹터라고 주도 종목이라고 강조할 때 매번 고평가라고 증권사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죠? 갑자기 30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목표가가 상향됐습니다. 아까 SNS텍의 그죠? 그런 뒷북치는 증권사의 리포트, 단기적인 변동성도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도 5월 MSCI 지수 정기 변경과 관련된 부분, 이 이야기 때문에 뭐예요? 에코프로나 그죠? 금양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주가가 더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부터 드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전략적, 전술적 매매 타이밍을 잡아가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면서 에코프로 BM이 200%가 넘게 상승을 했고 광물 쪽 라인인 코스모 화학과 그리고 코스모 화학하고 같은 그룹인 코스모 신소재가 또 2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1차 주역이었죠. 그러면서 광물 쪽 라인인 금양이니 미래나노텍이니 그렇죠? 이쪽 광물 쪽이 양극재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사실은 대한민국 양극재가 현존하는 데 있어서 1등인데 그 부분이 뭐예요? 포스코 그룹. 양극재에서 작년에 유일하게 25% 상승을 했었던 포스코 케미칼이 오히려 상승폭이 뒤졌었죠. 그런데 중국의 철강 산업 부분의 양호한 부분 이것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4월 12일 날 나왔었던 내용 중에 혼다가 포스코 그룹과 손잡았다는 이야기, 이게 포스코 그룹의 전체 가치를 레벨업 시킨 겁니다. 사실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2차 전지의 비중이 58%밖에 안 됩니다. 그죠? 나머지 부분 때문에 사실 상승 부분에 있어서 소외됐다기보다는 130%밖에 못 올랐거든요. 올해. 그죠?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그게 폭발을 한 것이다라고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섹터에 있어서의 종목 부분의 자세한 매매 전략 부분은 이따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주도 섹터와 주도 테마는 틀리다. 그죠? 그래서 먼저 로봇과 먼저 1월 초에 출발했었던 로봇 관련주는 매도해야 된다. 그죠? AI 관련주는 매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죠? 이제 60선도 깨고 120선으로 가는 AI는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로봇 관련주는 대장주가 60일 평선 라인 들어오는 라인 가격 조정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22개 차종 거기에 현대, 기아차 모두 제외됐다고 하죠. 자, 여기서 현대차가 어제 약세 보이다가 기아차가 약세 보이다가 오늘 반등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대한민국 현대차, 기아차가 왜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까? 그죠? SK온과 함께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조립을 하고 정말 대한민국 하이니켈 양극재에 그죠? LG, 삼성 SDI가 있는데 그죠? 왜 해외에서 그러는지 저는 정말 실망입니다. 현대, 기아차 저는 매수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를 잡을 텐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자, 6시 10분에 MTN밴드 홈페이지 화면에서 보시면 제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까 뒷부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과 그리고 뒷북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